2018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창석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이고요. 옥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국할 두 선수 좀 느낌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만났습니다. 침착한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좀 대국 스타일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침착하고 또 실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선수가 역시 장기전에 능한 바둑이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좀 진득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 들어가기에 앞서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8 크라운 혜택에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고요. 네,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200만 원입니다.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기사들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16강전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한 선수는 변상일 선수이고요. 네. 이번 두 번째 대국에서는 이동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대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승자는 옆에 이제 최재형 선수와 박하민 선수. 역시 이제 97년생, 98년생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몇몇이 많이 눈에 띄죠. 네. 자, 이동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지금 대국장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바로 선수들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두 선수 대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두 번째 경기. 백번 자리에 앉은 이창석 선수입니다. 이창석 선수는 32강전에서 김경은 선수에게 승리했고요. 작년 크라운 혜택에서는 32강전에서 김다영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이동훈 선수. 작년 크라운 혜택에서는 8강에서 신진서 선수에게 패했고요. 이번 32강전에서는 송규상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흑번의 이동훈 선수입니다. 이동훈 선수는 피셔 방식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을 듯 하기도 한데 어떨까요? 아마 시합을 제외하고는 연습 대국에서는 거의 이제 둔 적이 별로 없고 작년에 이제 크라운 혜택에서 처음 접했을 테고요. 네. 그것도 작년 이제 이동훈 선수가 작년 예선부터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 작년 2017 크라운 네. 혜택 예선 5판을 뒀는데 그 첫 판을 그것도 아마 그 바둑이 이동훈 선수가 처음 이 피셔 방식으로 대국을 하는 거였을 겁니다. 근데 첫 판을 시간패를 당했어요. 아마 그 피셔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새로운 시간 이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패를 당했고 그 이후로는 그래도 시합에서 종종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동훈 선수는 좀 이제 시간이 긴 바둑을 선호할 것 같기는 해요. 장고대국에 더 잘 어울리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2015년도에는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사실 2번 우승을 했는데 모두 속기전이죠. GS 칼텍스배도 2016년에 우승했고 이게 장고파 기사들이 또 속기도 잘 두는 경우가 조치훈 구단도 예전에 그랬지만 초읽기에 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초읽기에 몰려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 초읽기에 몰려서도 좋은 수를 찾아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장고파이면서 속기 기전에서 승률을 잘 내는 선수가 있고 또 반대로 장고파인데 같은 장고파인데 속기 기전에서는 또 성적이 영 안 나오는 선수가 있고 네. 이동훈 선수는 이 장고파에 속하지만 속기를 또 잘 두는 속기 기전에서도 성적이 좋은 선수입니다. 두 선수 실리를 정말 좋아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이창석 선수의 대국을 또 중계를 하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늘 좀 실리를 선택하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두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창석 선수와 처음 시합에서 만났어요. 이제 작년 이제 바둑리그에서 만났고 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이창석 선수의 기쁨을 잘 모르고 네. 제가 이제 흑번으로 3연석을 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3연석을 이제 모양 바둑을 펼치는데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두는 손길이 네, 느껴지던가요? 손길과 초반부터 이제 제가 3연승을 넣으니까 이제 3-3 들어오고 실리를 차지하면서 너무 이제 네.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그 바둑도 제가 이제 덤에 걸려서 패했는데 아, 아, 이런 바둑이었구나. 그때 알았죠. 이동훈 선수도 물론 실리를 좋아하는데 좀 정확히 기풍을 좀 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좀 보실까요? 뭐 실리를 좋아한다고는 사실 뭐 프로 기사는 대부분 실리를 네. 좋아하는 기사가 많고요. 이동훈 선수는 사실 실리도 실리지만 균형이 상당히 잘 잡혀 있는 바둑입니다. 음, 두터운 바둑도 잘 두고 전투를 또 못하느냐. 전투도 잘합니다. 전투도 잘하고 어, 또 끝내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음, 종반에도 계산과 끝내기가 정확한 바둑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전투냐 또는 이제 집바둑이냐라고 했을 때 집바둑 쪽으로 가는 이 비율이 약간이나마 좀 높은 편이고요. 다만 그렇게 그 이창석 선수나 또는 다른 이제 실리파 기사처럼 실리에 치우친 선수는 아니고요. 음, 뭐 여러 방면에 두루 이제 뛰어난 선수라고 봐야죠. 네. 올해는 이동훈 선수 역시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각종 국내외 기전에서 이제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좀 아쉬움이 남을 테고, 다만 중국 리그, 갑조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이제 거뒀고, 아마 이 중국 선수들의 상대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세계 대회에서도 좀 좋게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역시 초반부터 여기 붙인 수도 물론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수지만 역시 실리에 좀 뜻을 둔 수죠. 상대를 네. 세워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 두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의 실리를 조금 신경을 쓰는 수고요. 여기 3-3 침투한 수도 역시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가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면 또 뭐 귀를 굳힌다든지 발빠르게 가자는 뜻이죠. 아, 오늘 컨셉 확실하네요. 실리파라고 소개를 드리니까 더 뭔가 여기를 두면 이 젖혀 있는 수가 선수잖아요. 우상기 실리 확실하게 굳히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백이 보통 이렇게 봤는데 상대가 여기 둔 의도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네. 젖혀 있는 수 선수에서 귀를 지키고 가겠다. 선수를 뽑고 뭐 붙이고 젖히거나 아니면 우하 쪽을 굳히거나. 자, 오, 뭔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죠. 네. 자, 그 수도 독특합니다. 보통은 한 칸 뛰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붙여가는 수가 자주 두어지는 수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의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를 고지고대로 안 받아주겠다라는 뜻이겠죠. 뭐 늘어서 반발을 해서 급하게 만들거나 이쪽에 힘을 쌓아두겠다는 것은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거나 젖히거나인데요. 느는 것이 이제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네. 머리를 내미는 의미는 있지만 나중에 백이 또 늘었을 때 이제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젖혀서 받아준다면 이 모양이 뭐 호구치거나 있더라도 이 모양이 흙이 좋은데 아마 젖히면 백도 고분고분 늘지는 않을 겁니다. 음, 끊거나 아니면 여기를 젖히거나 네. 급전을
유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여기 젖히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잡아주는 것은 중앙 쪽이 선수로 끊기니까요. 네. 뭐 쉽게 가는 것 같네요. 중앙 쪽이 한 점이 끊겨도 튼튼한 세력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걸까요? 그렇게 봤겠죠. 흙은 깔끔하게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네. 뭐 더 이상 시달림을 받을 일이 없고 이 한 점이 잡힐 수는 있지만 또 백이 중앙을 선수로 끊었지만 맛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움직일 수 있다. 축으로 잡는 것이 두텁지만 또 나중에 축머리로 활용하면 된다. 네. 좀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백도 끊고 잡는 것 무난하고요. 끊고 이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여기를 막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두더라도 이 교환은 백 쪽에서 불만이 없어 보이네요. 선수로 중앙 쪽을 그래도 틀어 막은 셈이니까요. 두터움을 선호한다면 그냥 정말 흙 한 점을 축으로 잡아두고 네. 축머리를 당하더라도 또 잡아두고 이렇게 두는 것이 두터운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일리는 있습니다. 발이 좀 느릴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이 교환 자체를 백이 조금 득을 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불만 없어 보이죠. 자, 상변 형태는 일단락이 되고 우하기로 굳혔습니다. 이동호 선수 바둑을 보면 서두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항상 냉정하고 침착하고요. 호흡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기회를 노리고 끝까지 끝내기까지 상대를 괴롭히기 때문에 한판 이동호 선수에게 한 판 이겨가려면 사실 상대가 고생을 해야 되죠. 네. 상당히 호흡이 긴 바둑입니다.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웬만하면은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이제 타협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쪽에 더 능하고요. 네. 16강에 먼저 진출한 변상희 선수와는 어렸을 때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도 뭐 랭킹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기풍은 사실 두 선수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동훈 선수가 더 냉정하고 침착하고 호흡이 긴 바둑이라면 변상현 선수가 강렬하고 또 더 좀 직접적이고 더 이제 주먹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죠. 완전히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사마다 다 각자 다른 기풍이 있다는 네. 게 그런 게 참 또 흥미로운 부분 같습니다. 자, 다음 한 수 작전이 어렵습니다. 흑이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백도 불만은 없어 보이지만 중앙을 막아서 흑은 계속 단단하게 간명하게 실리 작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백이 계속 중앙 작전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흑의 실리를 좀 견제를 하면서 둘 것인지. 우선 포인트는 좌하 쪽을 어떻게 두느냐가 포인트 같아요. 여기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다음 흑이 한 칸 뛰는 자리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모양을 키움과 동시에 좌변 쪽 백 모양을 제한시키고 있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뭐 감각적으로는 이런 수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서로 겁나는 진행이 될 수도 있죠. 흑이 다 실리를 차지하고 뭐 백이 모양을 키우게 한 다음에 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네. 이런 작전이 있으니까 이런 수가 사실 떠오르긴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직접 두는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네. 필요하겠습니다. 저희야 뭐 찍어보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네. 대국자들은 자신의 수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동훈 선수는 크라운 혜택에 나와서 이 옆에 놓여진 간식을 아주 가장 많이 섭취하는 선수 같네요. 네. 예전부터 저는 좀 많이 봤는데 네. 마이쮸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첫째 아들도 참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매일같이 거의 먹는데 이동훈 선수 마지막에 먹은 마이쮸가 사과 맛이었고 그걸 또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다양하게 골라 먹고 있더라고요. 그 기사들끼리 영구회를 하다 보면 간식을 또 네. 옆에 사두고 하잖아요. 네. 그때도 늘 마이쮸를 먹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크라운 혜택에 딱 알맞는 네. 이동훈 참가 선수에게 자격이 네. 충분하다고 볼 수 가장 있겠습니다. 알맞는 대회네요. 네. 자, 협공을 갖고요. 이 수는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모양 바둑이 되고 지금은 좀 잘게 이도를 협공하면서 흑이 하변 쪽에 모양을 펼치는 것을 사전에 방비하자. 이렇게 되면 흑이 실리로 가려면 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 수는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네요. 보는데요. 네. 날일자 자체가 사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네. 이돌이 없을 때는 정말 날일자로 두는 기사가 뭐 거의 없죠. 네. 인공지능 공부하지 않은 기사면 모를까 지금은 없는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백이 이렇게 협공을 해왔을 때는 지금처럼 자세를 잡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붙이고 젖혔더라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진행이지만 이것은 백이 잊고 막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좌변일 때가 꽤 커지겠네요. 네, 이 돌이 아주 좋은 곳에 와 있죠. 이렇게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 자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두어지지 않는 수이지만 이렇게 날이 짜고 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소목에서 이제 두 칸 높은 굳힘도 한때 꽤 유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동훈 선수는 날일자 굳힘을 몇 번을 또 둔 걸 또 보기도 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바로 빈 삼각으로 두어서 응수할 수도 있고요. 벌리는 곳도 좋은 자세,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네, 네, 이제 여기를 벌리게 되는 것은 또 이곳을 젖히고 좌변 쪽이 이제 모양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여기를 두는 것.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건 네, 어떨까요? 이런 식도 가능하겠네요. 찝고 나가나요? 이런 식의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 그 수는 약간 의외인데요. 리듬을 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늘면 이렇게 두어서 뭔가 리듬을 타겠다라는 뜻인데 네. 사실 돌의 방향으로는 잘 떠오르는 수는 아니거든요. 이 돌을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주는 수라서. 네. 그러나 이렇게 두면서 날일자나 입구자로 두면서 좀 자연스럽게 좌변 쪽을 집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억지로 이수로 뭐 여기 벌려서 두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탄다는 뜻이죠. 네.
흙은 늘거나 한 칸 뛰거나 아니면 이 교환까지 하거나 모두 있는데 이 교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행마가 사실 조금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을 수는 없고 또 호구도 뭔가 행마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를 하나 밀면은 백이 늘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좀 과감한 작전이라면 여기를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늘면 백의 생각은 흑도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역시 리듬을 타서 좌변 쪽 집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네. 한 칸을 뛰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여기서 자리를 잡고 귀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흙을 또 미생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이 그림도 괜찮아 보이네요. 잘 떠오르는 수는 아니었는데 막상 놓여지고 보니까 흙도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느는 수가 우선 일감으로 당연히 떠오르지만 네. 백의 의도가 우선 뻔히 네, 보이니까요. 보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동훈 선수도 생각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당구가 길어지네요. 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느는 수, 뛰는 수, 여기 미는 수 정도거든요. 네, 늘었고 날일자냐 입구자냐 아니면은 여기 두는 수가 된다면 막아준다면 이거 백이 모양이 괜찮은데 아마 이렇게 두면은 흑도 반발을 할 겁니다. 끊기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 두 점을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갑니까? 자, 6개째. 이건 받아달라는 뜻인데 이렇게는 안 받아줄 거예요. 이 그림은 백이 실리도 차지하고 네. 흙의 근거를 뺏어가면서 흑도 모양이 뭉쳤잖아요. 여기 받아줄 리는 없습니다. 밀어가는 게 뭐 최강의 반발이자 당연한 반발로 보이고요. 먼저 거기를 밉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밀어서. 이때도 찝을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백의 모양이 우선 무너졌죠. 네. 아프죠? 이거는 흙이 실리를 차지하고 이 석점은 경우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 간명하게 선택을 하네요. 서로. 이렇게 된다면 서로 어느 정도 타협된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16강전 두 번째 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이창석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저는 조금 더 키우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감은 누구나 여기였을 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수는 좀 좌변 실리를 신경 쓴 수인데 그래도 이쪽을 와서 흑의 행마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흑돌이 거의 완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봉쇄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여길 가면은 이렇게 되면 살아는 있거든요. 이창석 선수는 상변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붙여서 응수를 묻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역시 좋아하는 기풍이라고 할까요? 네. 이수는 이렇게 도는 것은 흑을 조금 압박하는 의미, 그리고 흑의 행마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면 나중에 흑이 변 쪽에서 뭐 이런 곳 급수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창석 선수는 꺼려한 거죠. 이수는 그런 중앙 쪽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당연히 못 미치지만 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나중에 한 수 더 지키면 확실히 집이 되고 흑이 좌변 쪽에 들어왔을 때도 돌이 여기 있는 것이 낫다. 확실히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네. 이창석 선수의 기풍이 드러난 한 수라고 봐야겠고요. 좌변이 튼튼해진 만큼 하변 백을 좀 타개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 돌이 바로 잡힐 돌은 당연히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는 있는데 우하 쪽으로 악수를 두어주면서 살기는 또 싫어요. 네. 흙이 선수로 두터워지면 뭐 이런 곳에 또 돌이 가면은 우변 쪽 모양이 좋아지니까요. 이창석 선수 테이블 앞에 놓여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카키아라멜을. 예전에는 이렇게 대국 중에 무언가를 먹는 것도 네. 좀 눈치가 보였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아예 세계대회 자체도 이제 식사 시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대국장에도 간식이나 구비가 돼 네, 있고요. 먹을 것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국 도중에 상대에게 너무 신경 쓰이게만 하지 않으면 정말 소리 내면서 쩝쩝쩝 아니면 또 냄새를 풍기면서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네. 제 기억으로 예전에 이제 90년대 말 이제 세계대회 나가면 그때 이제 중국의 당시 신예이던 홍제 선수가 이제 뭐 초콜릿 강력한 수가 나왔습니다. 초콜릿을 이제 섭취하면서 대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단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뭐 어린애가 초콜릿을 먹으면서 도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대국 중에 그런 포도당 뭐 캔디라든지 당을 섭취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자, 이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백을 아래쪽으로 누르고 위를 막아가겠다. 곧이곧대로 받아준다면 이것은 두 점 머리를 막으면서 중앙 쪽이 완벽하게 흙이 봉쇄가 됩니다. 백이 답답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역시 막아가게 되면 백이 물론 살 수는 있지만 흙이 두텁게 막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120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기세로 여기를 두는 것은 갈라지면 역시 백이 좀 피곤하고요. 지금 좀 효율적으로 받았습니다. 당장은 붙이더라도 같이 건너붙이면 넘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네. 막히는 것이 아파 보이지만 여기를 젖혔을 때 흙도 여기 막는 것과 잡히는 것 지금 흙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괜찮은 수로 보이는데요. 이 수는 음. 탄력적이고 상대의 의도를 거스름과 동시에 또 흙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네. 있어요. 다음에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그럴듯해서. 좋네요. 네. 또 다음 수가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여기를 젖혀가는 것이 기세지만 역시 여기를 젖히고 젖히는 순간 흙도 약점이 노출이 되거든요. 여기 끊는 수가 남죠. 끊으면 혹시 이렇게 꽉꽉 막아가는 수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치나요? 네, 뭐 이런 이거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활 문제에 나오는 먹여치고 네, 실전에 나올 가능성 은 별로 없겠지만 이런 그림도 변화도도 있겠습니다. 네. 젖히는 순간 흙도 자충이 차기 때문에 여기 넣는 것도 두텁기는 한데 이것은 흙이 좀 불만이 있겠네요. 백이 힘차게 바깥쪽으로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흙이 백을 강하게 갈라가거나 뭐 상처를 주지 못하면 이거는 흙이 2선을 두고 백을 5선으로 내보내준 결과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막는 수가 되어야 할 네, 텐데요. 결국은 여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막고 나서 네, 어렵습니다. 이 싸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동훈 선수의 잽에 이창석 선수는 잘 응수를 네, 한 것 같네요. 상당히 재치 있는 응수고 탄력적인 수법입니다. 자칫 여기에서 좋은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두 점머리 젖히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여기를 막지 않고 다른 곳을 두어서 백이 여기를 느는 날에는 결국은 붙이고 밀었을 때 다른 엉뚱한 데를 두어서 여기 백이 힘차게 늘게 해준 셈이기 때문에요. 네. 어찌됐건 여기는 막고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막고 백도 어려운 것이 이쪽을 먼저 젖히는지 여기를 먼저 젖히는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둘 때 차라리 뭐 실리를 내주더라도 있거나 늘어서 이것도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이 많네요. 백이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왔을 때 성립하는지 네.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확실한 건 뭐 이런 곳에 늘어서 백을 중앙 쪽으로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흙 5분 남았습니다. 네, 거기는 백이 흙이 어디를 두든지 백이 거기를 넣는 순간 흙이 별게 없어요. 여기는 막아야 되겠고 이때부터가 어렵네요. 백도 여기를 먼저 120초 젖히고 남았습니다. 젖히는 것은 흙이 끊을 수도 있지만 이 한 점을 버리고 다시 우변 쪽으로 돌이 향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갑니까? 이 한 점을 버리고 우변 쪽을 키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면 승부를 하는 것보다는 크게 보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백이 이 한 점을 잡았죠. 모양도 괜찮고. 그런데 넓게 보면 흙도 우변 쪽 모양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흡을 길게 가져가네요. 네. 만약에 끊었다라고 한다면 이수를 끊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전투가 일어나고 어려운 변화가 계속되지만 네. 지금은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하면서 균형을 맞추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발 이쪽으로 가네요. 저는 여기를 우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뭐 판단의 차이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 들어와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는 120초 들어오면 공격을 남았습니다. 하겠다. 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어렵네요. 여덟, 자, 초읽기에서 그 수는 바깥쪽으로 막았을 때 다음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흑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나요? 흑의 응수를 물으면서 응수 여하에 따라서 수습하는 법, 처리하는 법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선 네.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급하게 두었는데요. 네, 흑은 당연히 밖으로 맞겠고요. 120초 남았습니다. 평소에 두어지던 이런 수법은 지금은 어려워요. 여기 흑이 많이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것은 살기도 어렵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늘었을 때 흑은 어떻게 120초 줄까요? 남았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 최강이에요. 이때 문제인 게 느는 것은 유명한 맥점이 있죠. 단수치고 젖혀서 일선으로 돌려서 교환을 시킨 다음에 잡으면 이것은 백이 살 수가 네. 있거든요. 흑의 최강수는 젖힐 때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잡힌 공도고요. 근데 이거는 서로 겁나네요. 백도 잡힌 공도지만 넷, 흑도 좀 약점이 남아서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흑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늘어서 이거는 타협이네요. 아까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네. 백을 살려주되 이 중앙 쪽 바깥쪽을 다 빵따냄하고 또 선수로 잡아서 다른 큰 곳 10초. 가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야. 살리다가 말았습니다. 야. 네. 이창석 요- 선수 오늘 부침수가 오늘 네.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두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사는 수는 남았는데 지금 여기를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둔 논리가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오늘은 좀 그냥 논리가 아니라 정신없이 좀 붙여가 보자인가요? 오늘 벌써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바로 또 두 개를 연달아 붙이고 중복을 만들겠다는 뜻일까요? 의도는 그런 걸로 보여요. 받아주면 네. 나중에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교환들이 다 득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뛸 수가 있어서 우화를 결정짓지 않은 채 응수를 물어보면서 이 다음 작전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인데 네.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결국 백이 하다가 뭐가 안 된다 싶으면 여길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처럼 돌려서 살아야 네. 되는데 그때 이런 교환들이 오히려 악수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흑은 안 그래도 중앙 쪽으로 나오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교환들이 뭐 확실한 이제 논리나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좀 쫓겨서 두는 것인지 뭐 끼우거나 넘어갔을 때도 귀 쪽으로는 오히려 또 악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백의 5분 남았습니다. 수단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는 좀 이창석 선수가 어떤 의도로 두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작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 백 120초 남았습니다. 자, 귀를 버리고 변을 깨겠다라는 작전을 이제는 확실히 드러냈네요. 네. 끊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끊는 수 선수, 이수가 선수고 느는 수까지 선수고 단수 또는 여러 가지가 또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걸린다는 거죠. 네.
귀를 내주고 지금 변을 깨는 쪽으로 이창석 선수가 작전을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변은 다 깨졌고 흙은 양쪽 우상과 우하 실내를 확실하게 갖췄습니다. 느낌은 전 흙이 그래도 불만은 없어 보이거든요. 백이 모양은 깼지만 아직은 완성의 형태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변에도 굉장히 큰 끝내기가 여기 남아있네요. 그렇네요. 네, 도대체 몇 집짜리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101분 집으로만 남았습니다. 15집 이상의 두터움까지 음. 거의 한 20집 가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백이 우변을 지키면 바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 2개인데요. 네. 음, 프로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죠. 두텁고 이 집으로 크고. 깔끔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수를 두니까 100 쪽으로 그래프가 1분 남았습니다. 갔네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인 수를 두었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는 그래프고 아마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에게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고 물어보면 흙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을 대략 세어보니까 흙은 55집이 두텁게 나 있거든요. 그 자리는 아주 예민한 자리이고 좋은 곳입니다. 흙을 내몰면서 흙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은근히 압박하면서 좌변을 지키는 수에 하변을 두었지만 뜻은 좌변에 있습니다. 여기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좋은 곳이네요. 좀 넓은 곳 많아 보이지만 이 자리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어떻게 응수해야 될지 모르게끔 네. 만드는 수가 되겠습니다. 당장 사활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좌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정말 백이 화를 내겠죠. 네. 양곳마로 몰아서 공격을 하고 이런 곳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서 좌변을 건설하겠다는 뜻이고요. 아주 좋은 곳이네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여기를 두니까 흙이 다음 한 수 어디를 둬야 될지 고민됩니다. 흙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두 수 연속 2선에 갔잖아요. 그럼 넓은 곳도 많은데 2선의 둔수 모두 가치가 있어요. 네, 가치가 있고 아주 이 프로 기사들이 좋아할 만한 수. 두텁고 크고 이 수는 역시 크고 상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수입니다. 지금은 이런 곳에 응수를 묻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의 곳에 뒀네요. 이 돌에 대한 계속 이 공격을 보고 있는 거네요. 이 정도만 교환을 시켜두고 다음이 또 네, 결국 어려워지겠습니다. 어렵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시 여기를 젖히려는 뜻일까요? 여기 힘을 비축해두고 젖혔을 때 백이 반발하는 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곁으로. 12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일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백이 이쪽 행마를 했을 때가 싫었다는 뜻 같아요. 날일자는 이해가 되는 것이 여기 하나, 그냥 이런 곳을 정직하게 지키기는 싫고 넷, 좀 리듬을 타자는 거예요. 반발하면 일곱, 또 여덟. 자연스럽게. 백도 당장 응수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자리였기 때문에 네. 반발을 했습니다. 백도 둘 곳이 없는 게 여기를 도는 거는 끊었을 때 모양이 여기 단수와 여기 막히는 수가 보이니까요. 네. 이렇게 치받아도 역시 찝어올 때 싫습니다. 그래서 백의 반발도 당연한 수순이고
아마 이동훈 선수는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서 자연스럽게 좌변 쪽으로 자꾸 돌을 보내자는 뜻 같아요. 좀 강력한 수. 이야. 120초 남았습니다. 꽤 강수인데요. 네, 이거는 이 대만은 당장은 잡힐 10초, 것 같지가 않고 둘, 여기를 두면 셋, 뭐 이런 수까지 넷, 보고 있지 다섯, 않나. 여섯, 일곱, 여덟. 이거 갑자기 험악해집니다. 아직은 좌에 있는 흙도 못 살아 있습니다. 네, 못 살아 있고 물론 봉쇄가 되더라도 흙이 여기를 두면 사는 수는 남아 있고요. 네. 120초 남았습니다. 자, 막은 수는 사실 뭐 사활에 있어서는 한 수를 살 수 있는 것을 어찌 보면은 찝는 수를 보면서 두 수에 사는 약간은 비효율적인 수로 볼 수는 있지만 여기를 쌈짓뜨고 살면서 다 당하는 것은 너무 괴롭다라고 본 거예요. 다만 이렇게 둠으로써 백이 뭐 여기나 호구나 여러 가지 선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다섯, 생겼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최강으로 버티고요. 지금도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만 백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나가겠다는 뜻이고 흑도 아마 계속 중앙 쪽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끊는 것은 이거는 불확실할 것 같아요. 뭐 막아둬야 될 것 같네요. 여기를 막아둬야 나중에 우변 쪽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네. 여지도 남아 있고요. 네, 역시 그 자리로 손이 가죠.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다시 중앙 쪽을 흙이 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막는 자리 아주 두터운 곳이 남았고요. 지금 여기를 빨리 해두고 가려는 것 같죠? 사활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뜻이죠. 네. 이 교환을 안 해두고 있다가 백이 나중에 두터워지는 날에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해두고 가자. 지금 하면 받아야 될까요? 여길 나가고 끊기면 좀 곤란합니까? 해둘 수만 있으면은 뭐 사활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인데 백도 뭔가 반발 수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곳을 붙여서 반발한다든지 뭐 이런 모양이 나오면 흙이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120초 남았습니다. 여기 두는 것이 좀 껄끄럽긴 합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줍니까? 결국 이어지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흙이 그래도 처리가 잘 됐습니다. 서로 기세로 반발에 반발을 거듭했는데 네. 결국에 타협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역시 호흡이 긴 선수들입니다. 이제 곧 후반전에 들어서게 될 텐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 프로필입니다. 두 선수는 3번의 대국을 두었고 모두 이동훈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2판을 두었고요. 네. 자, 백이 하변 쪽 선수를 다 한 다음에 여기를 짚고 한 칸 뛰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이 수고, 뭔가 계속 응수를 하면 계속 여기를 괴롭히겠다라는 뜻인데 네. 이동훈 선수가 응수를 하지 않고 아예 좌변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여긴 가볍게 보더라도 지금 판의 골격상 흙이 집이 많기 때문에 좌변만 깨면 120초 남았습니다. 백이 집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자, 바로 사활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살면은 집으로는 흙이 많이 득을 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바둑은 사실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좌변만 깨지면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당연히 흙이 많아요. 근데 어느덧 중앙이 막상 허옇거든요. 거의 다 막아지고 있어요. 이쪽과 이 아래쪽 중앙을 막으면 꽤 큰 모양이 네. 생기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런 곳도 지금 약간 신경이 쓰여요. 여기를 끊어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늘어서 선수로 그리고 또 이쪽 중앙을 막아서 중앙을 크게 짚짓는 수가 남아 있고 네. 흙은 우선은 좌변 쪽 사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잡힐 돌 같지도 않지만 막상 살라고 하니까 또 만만치도 않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되면 늘 수도 있고 아예 근거를 뿌리째 뺏으면서 공격할 수도 있겠고요. 단수 치고 느는 것도 백이 솔직하게 이렇게 끼워버리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위험해 보이고요. 그냥 미는 것도 여기를 오는 게 급소라서 역시 사활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뭐 바깥쪽으로 내몰아서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막아버려도 찝는 수가 절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이뭐 흙도 피곤하네요. 생각보다 네, 만만치 않네요. 감각적으로 붙여갔거든요. 이동훈 선수가.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두고 한 칸을 뛰니까 거의 바로 붙여갔어요. 네. 감각적으로도 여기를 계속 받는 것은 뭔가 백의 의도대로 흙을 무겁게 만들겠다는 백의 의도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붙여갔는데 사실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다음 수를 먼저 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막상 백이 단수치고 느니까 이 다음 한 수가 어렵네요. 흙이 쉽게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쉽게 사는 수도 잘 안 보여요. 네. 이동훈 선수 첫 번째 위기로 보여집니다. 네. 집은 많아서 살면은 실리의 우세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데 우선 사는 이 형태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잘 안 보이는데요. 눈목자로 가면 네, 어떨까요? 여기요. 흑 1분 남았습니다. 눈목자가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를 악으면 계속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여기 도는 것은 막혔을 때 좀 답답하고요. 눈목자하고 그때 여기를 밀어서 받아주는 거는 사는 공도가 나오지만 이건 또 백이 또 바깥으로 쫓아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것은 바깥으로 나가도 피곤하거든요. 위험합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눈목자 후에 그냥 느는 거는 이것은 꽤 위험해지고요. 10초. 아,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가 어려워요. 흑 20초 남았습니다. 단수를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 전에 백이 이렇게 공격을 올 수도 있어서 10초. 하나, 둘, 셋, 일단 백이 네. 깔끔해져서 다섯. 네, 여섯, 일곱, 고민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홉. 네 거기로 왔을 때가 흑 문제죠. 20초 남았습니다. 아마 그냥 밀었어도 백이 입구자나 늘어서 음. 왔을 텐데 또 단수를 쳐주어서 백이 정말 두터워졌거든요. 10초. 이거 꽤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찝나요, 여기를? 아홉. 네, 지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돌이 이렇게 백이 깔끔해진 상황에서는 찝을 때 당연히 파워를 하면서 봤습니다. 네. 흑의 근거를 뺏으면서 네, 봤는데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물어봐서 뭔가 백도 약점이 많을 때 물어봐서 이을래 저칠래 응수를 묻는 거죠. 최강으로 받는다면 지금도 네 근거를 뺏어서 받는 건데 이때는 활용 수단이 조금 남을까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백돌이 다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끊고 끊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축장문 다 안 돼요. 꽤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여길 젖히면 결국 끊는 수들이 안 되면 이렇게 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2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한 집도 없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감각적으로 붙였지만 10초. 하나, 되겠지라고 한 생각이 지금은 셋, 흑을 상당히 위험에 넷, 빠뜨렸습니다. 네. 다섯, 여섯, 만약에 여덟, 잡힌다면 아홉. 이거는 더 강수네요. 남았습니다. 그냥 털도 안 뽑고 잡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 선으로 젖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수상전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이게 10초. 수익기가 됩니까? 이 수익기가 되나요? 셋, 넷, 이거 너무 떨리는데. 생각보다 흑의 여섯, 수가 별로 없을까요? 여덟, 아홉. 흑도 방법이 없죠. 네.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선수를 하려면 호구밖에 없습니다. 있는 건 그냥 이어도 잡혀요. 이거는 잡히는 공도입니다. 따라서 호구밖에 없고 10초. 하나, 호구 칠 때도 둘, 백이 살려주는 게 셋, 아니라 지금 이 넷, 수상전으로 가겠다는 다섯, 뜻이거든요. 여섯, 이거 흑이 위험한데요. 네. 여덟, 아홉. 자, 그게 조금 변수가 될까요? 이것도 위험해요. 지금 끊고 치중 가면 그렇게 끊고 치중 가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막으면 단수 쳐두고 그냥 여길 이어도 잡혔어요. 네. 자충이 되어 있죠. 네, 자충이 되어 있죠. 단수 칠 수가 없거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끊었으면 거의 끝났던 것 같아요. 다 잡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둘 때 어떻게 됩니까? 10초. 하나, 둘, 셋. 왠지 타협이 20초 되지 않을까 남았습니다. 싶기도 하고요. 초. 하나, 둘, 지금도 잡으러 가려면 치중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된다는 것이 여섯,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네. 되는지는 아홉. 그쪽도 됩니까?
흑 20초 아, 남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꼬였는데요. 이창석 선수도 확신에 찬 손길은 아니었습니다. 여길 두면 끊겠다라는 네. 뜻이었어요. 이거는 흑의 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두고 120초 이거는 흑이 남았습니다. 수부족인데 이어서 이수상전은 이거 오히려 100이 안 돼요. 넘는 것은 뛰어서 10초. 100이 잡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러나야 할 것 아, 같은데요. 아, 이건 물러나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애초에 안 잡으러 가느니만 못했습니다. 용군 갔다 왔네요, 이동훈 선수. 우선 지금 형세는 다시 봐야 됩니다. 네. 살았지만 100이 또 중앙이 넓어서 아직 형세는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100이 정확하게 두었더라면 흑이 잡히는 그림이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창석 선수 여덟, 좀 아홉. 호흡을 가다듬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면 냉정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창석 선수 표정이나 제스처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계속 미련이 남게 되거든요.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안 하기가 힘듭니다. 아, 이렇게도 쓰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맴돌 거예요. 네. 빨리 잊어버리고 후반전을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최강으로 봤습니다. 지금 백이 그 모양이 꽤 커진 것이 지금 이은수도 타 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점까지 끊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흑이 지금 이쪽을 계속 깨러 올 테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선으로만 집이 나도 꽤 커요. 그러니까 중앙의 입구 쪽은 뚫리더라도 물러나서 막아도 백집이 꽤 크게 납니다. 네. 흑 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흑도 뭔가 네. 특공대를 투입하지 다섯. 않으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20초 정도는 남았습니다. 이건 백이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나면 네, 뭔가 좀 비틀어 가야죠. 여기가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나면 백이 집이 꽤 많아요. 101분 남았습니다. 흑집이 딱 60집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백이 아까 이 정도 선으로 나면 23 반. 중앙집이 한 45집 이상 나기 때문에 상변과 덤까지 흑이 결코 낙관할 수 있는 형세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우변 백도를 미끼 삼아서 조금이라도 더 깊숙하게 백집을 깨야만 흑도 종반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백이 20초 남았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빨리 하나, 잊어버리고 냉정을 둘, 되찾는다는 게 참 셋, 쉽지가 않네요. 네, 저는 그게 다섯, 실력 같아요. 여섯, 그게 일곱, 그러니까 정신력이나 멘탈의 일종인데 그게 정말 실력 같습니다. 실력과 또 성적에 바로 좌우되는 정말 중요한 능력 같아요. 한국 기사 중에 20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컨트롤이 잘 되는 기사가 있다면 뭐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 이창호 구단이 돌부처라는 별명답게 120초 실수를 남았습니다. 하고서도 태연하게 그 상황에서 이제 최선을 찾아가죠. 네. 이동훈 선수도 실수해도 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이 안 바뀌니까. 네.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셋, 넷, 자, 거기까지 뛰었어요. 여섯, 이건 이거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갈라가면은 우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흑 20초 남았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자, 갈라가면은 이렇게 두면은 우선은 이 두 점은 위험한데 10초, 이동훈 선수는 하나, 혹시 둘, 셋, 이 안에서 뭔가 승부를 다섯. 보려고 할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0초 남았습니다. 흙이 여기까지 뛴 이상 이제는 이렇게 좁혀서 지키는 건 아까보다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집이 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딱 승부네요. 그래서 백도 이제는 지킬 수가 없고 끊으러 갔고 흙도 이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고스란히 이 한 점이 끊겨버립니다. 또는 뭐 젖히고 끊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최강으로 둔다면. 잡히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안에서 4월 승부가 됐습니다. 네. 우선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흙 20초 남았습니다. 흙이 듣는 곳이 여기 단수와 뭐 이쪽 약간 듣는 것뿐인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10초, 살거나 하나, 연결을 꽤 해야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응수를 물었습니다. 네. 끊어서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러나서 받을 것이냐. 우변을 막는 건 어떨까요? 아, 여기를요. 네. 이것도 있겠습니다. 아예. 흙 20초 남았습니다. 아까 정말 이쪽을 아예 막아버리고 흙이 있는 것은 다시 막아서 네. 다시 상중앙 쪽을 잡으면 되는 거였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끊어도 뭐가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백 모양에 대해서 계속 선수가 듣고 하면서 조합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조합을 맞출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호구쳐도 맞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그 다음 깔끔하네요. 수단이 없고 여기는 백이 가장 강하게 끊더라도 역시 10초, 하나, 뚜렷한 수단이 둘. 없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와서 흙 막습니까? 20초 남았습니다. 야, 살 떨리는 승부인데 역시나 이창석 선수는 여기 10초, 듣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일곱, 여덟,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건 20초 이게 다 남았습니다. 잡히면 백이 이기겠죠. 네. 글쎄요, 이동훈 선수도 둘, 좌변에서 넷, 살고 나서는 다섯, 충분히 해볼만 여섯, 했던 것 일곱, 같은데요. 여덟, 아홉. 흙 20초 네. 남았습니다. 지금은 우선 여기 2단 젖히는 수가 10초. 가능해야 됩니다. 네. 여기를 못 젖히면 집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다섯, 자, 이때. 걔가 끝났나요? 끝나요. 최강수는 20초 사실 남았습니다. 여길 두고 이렇게 이어버려서 다 잡으러 가는 것도 일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창석 선수는 이렇게만 10초. 집이 들어가도 이긴다라고 둘, 걔가 된 것 같아요. 네. 넷, 흙은 예순집에서 여섯, 변동이 일곱, 없습니다. 여덟, 네. 아홉, 지금도 사실 단수치고 이으면 이게 백이 되지 않나요? 이 돌이 잘 안 101분 잡히거든요. 막으면 가만히 이어서 뚫고 나와서 단수고요. 이렇게 두는 게 될 것 같지만 역시 솔직하게
잊고 나서 찝으면 됩니다. 흑이 이창석 20초 선수는 남았습니다. 이겼습니다네요, 그냥. 네. 이렇게 해서 형세가 괜찮다면 네. 충분히 더 좋은 수가 10초.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백은 끊을 수는 없습니다. 백이 20초 남았습니다. 지금도 백이 좋네요. 백이 좋은데 사실 백이 그냥 끝낼 수 있는 기회는 놓친 겁니다. 지금도 둘, 백이 집이 많습니다. 셋, 그냥 넷, 여기를 잡고 다섯, 하나 밀려주더라도 일곱, 이게 가도 덤에 여덟, 걸립니다. 아, 그쪽으로 흑이 10초 갑니까?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도 꽤 크지 않나요?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이렇게 누워도 백이 계속 흑이 좋네요. 10초 형세는 남았습니다. 흑이 계속 덤이 부담이 되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120초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10초. 정리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고 다섯, 백이 선수를 잡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아, 뭔가 좀 둘, 당하긴 백이 당하죠. 여기를 두면 또 네. 찝는 게 선수라서 다섯, 여섯, 일곱. 집으로 뭔가 좀 당한 느낌을 네. 지을 수가 없네요.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혹시 이 수가 여섯, 조금 득입니까? 일곱. 아, 120초 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다시 또 타협이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돌입하게 되겠는데요. 네,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 이제 후반전에 들어섭니다. 네, 진행이 좀 됐습니다. 백이 여기를 다 정리를 했고 여기까지 이으면서 흑으로 하여금 이어라라고 했더니 묘한 곳을 못했습니다. 여기를 뒀어요. 흑이. 막아주는 것은 지금 이곳과 이곳이 이 120초 맞보기를 한 남았습니다. 집이잖아요. 네. 여기를 보시면요. 네, 지금 끝내기 위해서 흑이 힘을 내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가만히 붙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은 뭔가 끊겨서 전체가 사활은 아니지만 좀 당하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어서 한 집 나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방금 백이 받았더라도
여기 맛보기로 한 즙이고 여기 한 즙 내는 수가 있으면 손을 빼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도 손을 뺐고요. 지금 우상기를 받지 않고 먼저 젖혀갑니다. 뭐가 됩니까? 지금 그냥 두면은 백이 이겼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여기를 막는 계산은 네, 덤은 확실히 안 나오고 백이 이겼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동훈 선수가 이게 뭐 승부수이긴 한데 이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예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막아버려도 뭐가 잘 안 보이거든요. 120초 남았습니다.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지켜도 이게 뭐 살 수가 없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최강으로 가고요. 백 120초 남았습니다. 이창석 10초. 선수도 계속 하나, 물러서다가 마지막에 강수로 네, 응수를 합니다. 왜냐면 조금 물러서서 계속 물러서고 미세해지는 순간 갑자기 또 개가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살 수가 네, 있나요? 지금 안에서 살려고 뭔가 준비 공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밀어서 백의 응수를 묻습니다. 네. 이렇게 두면 단수 선수고 찌르는 수 선수에서 이렇게까지 선수하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살 수 있느냐? 이건 패는 나네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패 비슷한 건 나네요. 그래서 백이 안영을 뺏기 위해서 여기를 나오면 여기서도 문제긴 합니다만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겠다. 일단 마지막으로 좀 복잡한 그림이 나오긴 네. 했습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방금도 백이 정확하게 받으면 안 되긴 하네요. 지금 이쪽으로 받고요. 10초. 하나, 여기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어떻게 여덟, 될까요? 아홉. 네, 사실 이쪽으로 두었어도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이렇게 두고 이건데 단수 치면 패로 버티지만 여길 두고 끊으면 그냥 잡혔습니다. 목집 만드는 수와 치고 나가는 수 네. 맛보기라. 네, 이제 마지막 초읽기다 보니까 나오는 수를 선택했고 자 여기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창석 선수는 단수 치고 잡으면 일단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진짜. 단수 칠 때 물러서는 게 냉정할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왜냐면 여기 끊어서 또 백이 득을 받기 때문에 있는 거는 이건 진짜 좀 피곤해질 것 네. 같아요. 120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흔들어 가죠. 네, 시험을 하죠. 지금 이거는 10초, 백이 냉정하게 받아도 셋, 이 끊는 수조차도 지금은 선수가 다섯, 아닙니다. 그러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두고 단수가 선수라서 두 점과 이쪽이 맛보기가 아니냐 볼 수 있지만 여기를 잡고 나면 따낼 때 그냥 살면 되는 형태라서요.
흑 1분 남았습니다. 우선은 여기 단수를 물어봐야 하긴 하는데 이으면 이거는 백도 좀 맛이 나빠져서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밟아가면 그래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우선은 좀 피곤하잖아요. 네. 냉정하게 단수 칠 때 뭐 여길 단수 먼저 쳐도 되고 이렇게 두어서 이 한 점은 내주더라도 다시 막아가면 네. 이거는 크게 또 손해 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0초. 흑 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이창석 선수가 수일기 승부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물러서서 개가로 가느냐.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마지막 순간에. 10초 남았습니다. 끝까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는 냉정하게 놓고 보면 여기를 단수 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흑이 하나 더 밀고 들어오거든요. 셋, 집으로 넷, 차이가 크거든요, 네. 이거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 20초 남았습니다. 단수를 지금 쳐도 비슷할까요? 그러게요. 백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3-3을 들어가 버려도 사실은 귀도 난리가 나는데 자, 지금은 이창석 선수는 이걸로 이겼다. 개가를 해보죠. 이렇게 되고 뭐 이제 끝내기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큰 거 다 두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여전히 덤에 걸린 거네요. 근데, 지금 여기 백이 선수로 한 칸 뛰어서 결정 짓고 끝내기 거의 뭐 다 두어져 있습니다. 네. 네. 반면으로 흑이 조금 남기는 정도? 그 정도 차이인 것 같네요. 뭔가 흑이 끝내기를 비틀어가면서 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너무 딱딱딱 되어 있는 바둑이에요. 자, 이것도
좌상귀 끝이 젖혀 있는 끝내기 아니면 여기도 사실 두텁고요. 그냥 이어서 두는 것도 지금 여기도 흙이 단수를 안 쳐놓았기 때문에 여기도 네. 큽니다. 옆끝내기 석집 두 집이네요. 옆끝내기 석집짜리 끝내기네요. 백 1분 남았습니다. 반면 한 네 집? 뭐 잘 정리가 돼도 반면 네 집 정도. 네, 거기도 크네요. 거기도 두텁습니다. 흙이 밀고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백집이 두 집, 석집이 늘어나고 여기가 또 자충이 걸려 있기 때문에 흙집 차이도 생기고요. 네, 옆끝내기 네 집 정도 되는 네. 큰 끝내기네요. 정확합니다. 네, 지금 차이가 좀 더 나는 것 같네요. 여기 둔 끝내기가 상당히 크고 두터워서 네. 이창석 선수 좌변에서 좀 실수가 있고 네. 많이 흔들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냉정하게 그 당시에는 꽤 흔들렸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냉정을 빨리 찾았고요. 근데 이 좌변에서 흙이 살았지만 살면 끝나는 바둑이 아니라 살고 나서부터의 바둑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이창석 선수가 상당히 침착하게 네. 중앙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은 끝낼 수 있었는데 못 끝내면 많이 흔들리게 마련인데 네. 굉장히 침착합니다. 아, 흙을 시험하네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흙이 이렇게 받겠지만 네. 지금 2패를 계속 버티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아예 쳐버리나요? 팩감이 팩감. 많이 나오는군요. 네, 2패는 계속 버텨서 패를 이기겠다는 뜻이죠. 이 집으로도
반집 손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패를 버틸 수 있으면 101분 남았습니다. 좋은 판단이죠. 지금 뭐 다른 끝내기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를 깔끔하게 단수를 치거나 해서 2패를 계속 버티고 네. 뭐 잔끝내기 마무리하겠다. 백 1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개가를 정확하게 해보는 모습입니다. 아예 손을 또 뺐어요. 자, 이창석 선수는 거기가 선수다라고 했는데 이동훈 선수는 선수 아니다. 패는 흙이 이길 수는 없는데 이창석 선수도 거기를 굳이 지금 끊을 필요는 없거든요. 색감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색감은 원래부터가 백이 많아요. 자, 이동훈 선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큽니다. 크네요. 백이 그러니까 실수한 게 네. 있고 2패를 계속 버티고 싶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진 것이 어디 애매한 팩감을 그냥 썼다가는 여기까지 있고 지금 네. 뿌리째 2점이 끊기는 수가 남아서 백이 확실히 꽤 큰데요. 손해봤어요. 지금 네. 끄는 수는 좀 경솔했습니다. 받아줄 줄 알았죠. 받아주면 팩감도 이미 많고 집으로도 확실하게 해두는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백이 확실히 손해는 봤습니다. 냉정하게 여기를 뭐 늘거나 해서 2패를 또 계속 버텨야 될 것 같아요. 팩감은 백이 그래도 많으니까요. 네. 그냥 뭐 가장 쉽게 가네요.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하고 뭐 이렇게 두어도 이겼다. 흑 5분 남았습니다. 흑 5분 남았습니다. 흑 5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반면 한 세 집 뭐 이런 느낌인가요? 뭐 백이 약간의 실수는 했지만 승부와는 관계가 없고요. 네. 결국 중앙이 틀어막힌 순간에는 승부가 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창석 선수가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자 또 본인이 한 번도 지금까지 못 이기고 세 판을 내리졌던 이동훈 선수 처음 꺾게 되네요. 네. 게다가 오늘 내용 자체도 괜찮았고요.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 초반을 짰고 또 균형을 맞춘 다음에 좌변에서 물론 뭐 잡고 끝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던 걸 놓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당히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두어졌습니다. 혹시 이 대국이 2018년 마지막 공식 대국인가요? 한국 모든 기사들의? 네. 아, 그렇게 되겠군요. 돌을 네. 거둡니다. 2018년도의 마지막 공식 대국은 이창석 선수가 멋지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거기서 이동훈 선수가 좀 손이 빨리 나갔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좌변만 잘 깰 수 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그쪽을 늘어서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라는 걸까요? 갑자기 위험해졌어요. 위기에 빠졌고 실전에는 살았지만 또 백이 두터워지면서 뭐 흙이 좋을 게 별로 없었고요. 네, 이창석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강적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을 꺾었고 처음으로 이동훈 선수에게 네 번째 네. 판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렇게 8강전에는 이창석 선수가 먼저 진출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그래도 잘 두었는데 좌변에서 갑자기 좀 무너졌어요. 사실 중요한 장면인데 약간 이동훈 선수답지 않게 손이 빨리 나갔습니다. 판단이 너무 빨랐어요. 네. 뭐 신속한 판단이 아니라 거기서 좀 신중하게 좌변을 이제 두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장면에서 감각적으로 두다가 갑자기 위험해졌거든요. 바둑이 끝날 뻔했습니다. 사실. 네. 이창석 선수가 이 끝낸 수를 놓치고 좀 흔들릴 법도 했지만 바둑 자체는 이창석 선수가 계속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냉정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승리까지 가지고 왔고요. 전체적으로 이창석 선수가 상당히 탄탄한 내용, 좋은 내용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정말 다크호스 중 한 명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창석 선수가 조금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잊고 좀 냉정을 잘 차렸는데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아까 대국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성적과 바로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프로 기사로서 중요한 장면에서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내가 알아차렸을 때 더 흔들려서 계속 실수를 낳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실수할 장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냉정을 찾고
그 장면에서 최선의 수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판의 바둑 또는 정말 이 기사로서 기사 생활로서 봐도 성적과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창석 선수 오늘 보여준 모습은 실수를 하고 좀 흔들릴 만한 장면에서도 상당히 냉정을 찾았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8강전에 진출한 이창석 선수 승리했는데요. 오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창석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자체에도 축하를 드려야겠지만 오늘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초반에는 그냥 서로 만만치 않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중앙에서 뭐 후수로 막 어깨 짚고 한 칸 뛴 수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흙이 갑자기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좌변 이창석 선수에게는 오른쪽 우변 쪽이죠. 네네. 흙이 침투했을 때 사실은 흙이 상당히 위험할 뻔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확하게 두었으면 사실 백이 잡으러 가는 수도 성립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끊고 비마 달리는 수를 맞아요. 두고 나서 아까 봐가지고 보여주신 네. 대로 두었으면 그랬으면 거의 바둑이 끝날 뻔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살려주고 난 다음에 많이 흔들렸을 흔들리지 것 않았을까요?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 네, 그러니까 애초에 공격할 때는 흙이 피해를 많이 보면은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그냥 냉정하게 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냉정을 찾았던 게 오늘의 좀 승인이 아니었나 싶고 중앙에서도 흙이 상당히 어렵게 버텨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백이 확실히 좀 유리한 형세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좀 그 백이 안전하게 닦으면서 조금씩 손해 보면서 좀 미세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창석 선수 올해 이제 2018년도 마지막 공식 대국을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내년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내년에 좀 이루어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세계대회 본선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 세계대회에서 내년에는 세계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2018년 이제 마지막 대회까지 끝내는데 올해의 이창석 선수 본인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와 또 같은 질문을 또 네. 준비하셨군요. 일단 만족스럽진 않고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중에 한 3.5점 정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박한데요. 왜 박한 점수를 주셨을까요? 바둑리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바둑리그에서 너무 안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내년에는 바둑리그 그리고 또 세계대회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바둑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바둑팬 여러분, 늘 바둑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창석 선수도 내년에 힘찬 한 해 보내시고요. 더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창석 선수 인터뷰도 씩씩하게 네, 잘하네요. 시원시원하게 잘하고요. 정말 이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을 좋은 내용으로 꺾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다크호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튼석 해설위원도 올해 마지막 네. 중계인데 마지막으로 올해를 돌아본다면 좀 어떠셨나요? 네, 뭐 바둑계 전체적으로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딱 알맞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뭐 내년에는 또 내년에 힘찬 또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둑계 전체 또 바둑 팬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바둑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둑 기사, 바둑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16강전 세 번째 경기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오유진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힘찬 한 해 맞이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